예, 이 4차 토론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TV 토론이 실제 지지율 변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사실 유승민 저도 누구 닮아가네. 유승민, 심상정 후보 두 사람이 제일 발군의 실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지율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토론회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오늘 아마 토론에 제일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봐도 안철수 후보를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TV 토론을 거치면서 상당히 좀 중간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했던 유보적으로 넘어온 건 많습니다. 특히 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TV 토론을 좀 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청춘 콘서트나 뭐 등등에서 보여줘 왔던 그런 안철수 후보의 어떤 솔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번 토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그 네거티브한 측면 이런 분들 강조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부족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볼 때 지금 안철수 후보 측도 그렇지만 오늘을 상당히 어떤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자, 화면에 잠깐만 그 TV 토론 지지 후보별로 바꿀 가능성 그거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나왔더라고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심상정 후보가 가장 지지율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지지자들의 충성도 순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TV 토론 가지고서 이거 뭐 지지 후보를 바꾼다 이런 경우는 이 미세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크지를 않는다는 게 그 연구 의미는 결과거든요. 그거죠. 예.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신율 교수님 앵커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체할 수는 없듯이 그런 의미일 것 가만히 같은데 지금 욕인가 아닌가 이거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것 앞으로 같아요. 아마 오늘 밤에 있을 토론에서도 예.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할 것입니다. 근데 그 충성도와 연결을 해서는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토론을 잘하는 거하고 분명히 내가 대통령 선거일 날 가서 투표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는 연관성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꼭 TV 토론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유동성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이를테면 지금 심상정 표 같은 건 언제든지 문재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홍준표라든지 혹은 안철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예. 여러 번 말씀드린 워낙 바위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예. 잘하든 못하든 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 핵심은 이제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가 얼마만큼 상당히 이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요. 상대를 공격하고 막 몰아붙이는 이 부분은 안철수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보통 때 과거에 좀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이럴 때는 빛이 나고 상당히 좀 그렇다면 못 믿고 자신 있어 하는데 공격하면 상당히 좀 어색해 보이고 예. 좀 뭔가 그래서 이상한 느낌을 안철수 줍니다. 후보가 지금 나오는 게 뭐 이번에 네거티브 얘기 안 하겠다. 미래지향적 토론을 하겠다. 이게 근데 이 전략이 자칫하면 본인의 존재감을 더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조금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약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네거티브 안 하고 내 정책만 얘기 이러면 존재감이 축소될 가능성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그 이미지와 맞지 않는 뭐 남을 공격한다던가 이런 건 더 어색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TV 토론이 저도 이제 예. 기대가 되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보시면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예. 상대적으로 잘했다라고 예. 하는 거는 그 지지도가 기대 대비 예. 현재 지지율 자체가 낮은 후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낮을 거고요. 그거 예. 대비 잘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 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격수예요. 예. 공격수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수비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평가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대본이 없는 예. 스탠딩 토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보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제 예. 사실 얼굴이 이쁘다고 예. 스타가 되는 건 아니고 끼라는 예.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대본이 없다라고 아하. 보니까 본인이 이제 급작스러운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미숙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순발력이죠, 주문에서는 이게. 예, 예. 주문에서 안 된다는 건 아. 알지만 본연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 유권자 알겠습니다. 지지자들이 뭉치지 제가 않을까 좀 미안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예. 미안한 말씀인데 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마이너 후보인 심상정, 유승민 쪽으로 얘기하는 측면도 없을 거라고 아유, 솔직히 생각해 그 봅니다. 실제로 근데 잘해요 보면은. 아 예, 비교할 수가 잘합니다. 없을 정도로 잘하던데 두 분이. 근데 전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뭐 지상파 방송에서 토론 진행할 때인데요. 이게 욕을 막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해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봐요. 그런데 진짜 모범적인 토론 있죠. 딱 앉아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막 정책 얘기하고 이러면 시청률 진짜 바닥을 칩니다. 아침 드라마가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 어떻게 굴러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군소 후보에 관한 얘기인데요.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역대 최다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19대 대선. 주요 후보 5명 외에도 9명의 후보가 더 있는데요. 주목도는 낮지만 저마다의 이색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슈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저출산 대책입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다자녀 가정에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 자녀 가정에 5천만 원, 네 자녀 가정에는 1억 원의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습니다. 전 국정원장 출신인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는 국가공인 결혼 중매 상담소를 통해 젊은 남녀의 결혼을 주선하고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신혼부부의 주택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공약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정부 부처에 청년부를 만들고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해서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특권층에 관한 공약도 있습니다. 5선 의원 출신이죠.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는 국회의원을 100명 줄이고 기초의원 선거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낀 예산으로 참전용사에게 연금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통합당의 장성민 후보도 역시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봉급도 절반으로 깎겠다면서 특히 2년에 한 번 중간평가제를 실시해서 주민투표로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눈길을 끄는 공약이더라도 현실성이 낮으면 그만큼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겠죠. 각 대선 후보들이 내건 달콤한 공약들,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의문을 품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신중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